국회의원을 포함해 190만 명의 공직자에게 적용될 이해충돌 방지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안이 처음 국회에 제출된 이후 8년 만인데요. 오는 29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의 취지는 무엇이고 한계점은 없는지 정준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해충돌 방지법이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드디어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게 목전에 왔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표현이었는데요. 수많은 그 LH 사건 등 특혜 논란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이 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의결된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건가요? 네, 공무원 신분으로 직무상 정보를 이용을 해서 사적인 이득을 취했을 때는 그 징역 7년 이하의 처벌이 이제 가능하게 됐고요. 특히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선 전 3년 이내 민간 부문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등록해서 조회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의 이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할 만하다. 어떻게 법을 평가하십니까? 예, 수의 계약을 금지하거나 관련된 부분에 자녀를 특혜적으로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쉽게 유형을 명문화해서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에게 이제 금지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이 다른 공직자에 비해서 다소 좀 덜 엄격하게 그 등록 제도를 이용한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논란은 있지만은 민간 부분의 활동 내역을 등록하고 조회하는 것, 특히 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에서 많은 이제 조회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겠지만은 진일보한 한 발걸음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13년에 이 법안이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8년 만에 상임위를 통과를 했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표류했던 이유는 뭘까요? 네, 사실 이제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진 이제 부정청탁 방지법에서 이해충돌 방지 이 의무가 사실 같이 논의가 됐었는데요. 네.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면서도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쏙 빠지고 청탁 금지 내용만 좀 시행이 돼서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제척이나 회피제도라는 이제 단어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 국회의원이라든지 민간 부분에서 활동을 하다가 선출직 공직자로 들어오게 되면은 상임위 배분이라든지 그 포괄적인 업무 수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영입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 논의가 지연이 돼 왔었습니다. 네, 이르면 오는 29일에 그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통과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최근에 이해충돌 방지법을 앞두고 그 국민 여론조사를 했더니 약 80% 이상의 국민이 적극 찬성을 나타낼 정도로 국민 여론이 이제 집중이 된 사안이라서 반대표를 던지기가 매우 쉽지는 않을 겁니다. 통과는 될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 배분이라든지 비례대표 영입이라든지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는데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제 반대 토론을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양 당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의정활동 1년밖에 안 된 초선 의원들을 내세우기보다 반대 토론을 하려면 좀 중진 의원들이 직접 나서라 이렇게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이해충돌 방지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